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차트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오늘 얼마 올랐는지, 지금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장중에 어느 가격을 찍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진짜 먼저 무너지는 건 계좌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계좌에 손실이 찍히는 순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그건 손실이 난 뒤부터 내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믿고 가야지 했다가 오늘 조금 빠지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싶고요. 또 반대로 하루 강하게 올라오면 역시 내가 맞았지, 더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다시 흔들리면 머릿속이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손절해야 하나? 물타기 해야 하나? 그냥 버텨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계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손실 중인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오늘 주가가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 혹은 삼성전자 한번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식은 종목을 고르는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기준을 세우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삼성전자를 사도 흔들리고, SK하이닉스를 사도 흔들리고, 엔비디아를 사도 흔들립니다.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 그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왜 샀는지, 어디까지 볼 건지, 틀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처음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괜찮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오래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뉴스에서도 반도체 좋다는데 지금 사두면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가전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상대적으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루 1%, 2%만 흔들려도 계속 앱을 보게 됩니다. 장 시작하면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확인하고, 퇴근길에 또 확인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어땠는지 찾아보고,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보고,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전망을 또 검색합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위험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50만 전자를 말하고, 누구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내가 산 종목은 하나인데 내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이때 기준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끌려갑니다. 좋은 말 들으면 사고 싶고, 나쁜 말 들으면 팔고 싶고, 급등하면 놓칠까봐 불안하고, 급락하면 망한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게 주식에서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손실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손실이 난 것과 실패한 것은 다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손실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중간에 흔들릴 수 있고, 아무리 큰 흐름이 맞아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메모리 이야기가 좋아도, HBM 기대가 있어도, 용인공장 뉴스가 있어도, 2나노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는 매일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눌릴 수 있고, 미국 반도체주가 쉬어가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튀거나 코스피 전체가 약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자체가 무조건 실패는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손실이 난 뒤에 아무 기준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손실이 났다고 무작정 물타기 하는 것, 조금 더 빠졌다고 겁나서 던지는 것, 다시 올라올 것 같다고 아무 생각
생각 없이 버티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다른 행동처럼 보이죠? 그런데 뿌리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물타기도 기준이 있으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가격에서 비중을 늘리는지, 전체 비중은 어디까지인지, 틀렸을 때는 어떻게 줄일지 정해져 있다면 그건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냥 손실률 낮추려고 물타기 하면 그건 감정입니다.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조건이 깨지면 줄인다고 정했다면 손절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던지는 건 관리가 아니라 도망입니다. 존버도 그렇습니다. 산업 흐름을 보고 기업의 이익 방향을 보고 내가 버틸 시간을 정해놓고 들고 가는 건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앱을 지우는 건 방치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묻습니다. 뭐 사야 해요? 이 질문부터 합니다. 물론 종목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SK하이닉스를 살지, 한미반도체를 볼지, 아니면 ETF로 갈지, 이런 선택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얼마나 들고 갈 생각인가?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흔들립니다. 얼마나 들고 갈지 모르면 하루 주가에 계속 마음이 끌려갑니다.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 손실이 날 때마다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단순히 싸 보여서 샀다면 조금만 더 싸지면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샀나? 이 생각이 들죠. 반대로 내가 삼성전자를 AI 메모리 공급 부족과 D램 낸드 회복, 2나노 파운드리 재평가를 몇 분기 이상 보고 산다고 정해놓았다면 하루 이틀 흔들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본 이유가 깨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HBM에서 계속 밀리는지, D램 가격이 꺾이는지, 낸드 회복이 안 나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서는지, 실적 전망이 무너지는지, 이런 기준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주식은 하루 주가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과 실제 흐름이 맞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손실 중일 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조금 더 커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뉴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습니다. 삼성전자 곧 간다. 외국인 다시 들어온다. 목표가 상향됐다. 이런 말만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HBM 늦었다. 메모리 가격 둔화된다. 외국인이 팔았다. 이런 말이 보이면 바로 계좌를 열어봅니다. 이때부터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감정 확인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식에서 정말 위험한 게 이겁니다. 내 판단을 확인하려고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려고 정보를 찾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뉴스를 봐도 흔들립니다. 좋은 뉴스는 더 욕심나게 만들고 나쁜 뉴스는 더 무섭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실 중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내가 왜 샀지? 내가 본 흐름이 아직 살아있나? 내 비중은 너무 크지 않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정해져 있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 없이 뉴스를 보면 뉴스가 나를 흔듭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 뉴스가 내 판단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뉴스는 많은데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HBM을 봐야 하고 D램과 낸드 가격을 봐야 하고 외국인 수급과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흐름까지 붙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전력 인프라, 장비 소부장 흐름까지 이어지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단순히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기준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흥분해서 들어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잠깐 흔들렸을 때 포기할 자리인지, 아니면 흐름이 살아있는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면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상한 회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회사와 편안한 투자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를 사도 비중이 너무 크면 불안합니다. 좋은 회사를 사도 내가 왜 샀는지 모르면 흔들립니다. 좋은 회사를 사도 투자 기간이 없으면 하루 주가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종목보다 비중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은 처음부터 크게 벌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앞에서 내 판단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든 다른 대형주를 사든 처음부터 큰 돈을 넣고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장기 투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비중, 흔들릴 때 확인할 기준, 틀렸을 때 줄일 계획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오래 물려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버티는 것과 방치하는 건 다릅니다. 기준이 있는 버팀은 투자이고 기준 없는 버팀은 방치입니다. 지금 손실 중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실이 나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언제 회복하지? 원금만 오면 팔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더 사서 평단을 낮춰야 하나?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원금 회복만 목표가 되면 판단이 더 흐려집니다. 원금은 내 계좌의 기준이지 시장의 기준이 아닙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내가 산 가격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는 내가 산 가격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지 수급이 붙을지 시장이 다시 평가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중일수록 원금만 오면 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도 내가 새로 산다면 살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을 오늘 처음 본다고 생각했을 때도 살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버틸 근거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보니 살 이유가 없고 그냥 손실이 아까워서 들고 있는 거라면 그건 고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 이유가 AI 메모리, D램 낸드 회복, 파운드리 재평가, 외국인 수급 회복이라면 그 조건이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조건이 살아있다면 손실 중이어도 기준을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처음 산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손실이라 못 판다는 이유만 남았다면 그건 투자 기준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여러분, 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주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얼마나 살지, 미국장이 어떻게 끝날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걸어둡니다. 오늘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빠지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내 삶을 잡아먹습니다. 투자는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내 하루 기분이 주가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주가가 빠져도 확인할 게 생깁니다. 내가 본 흐름이 깨졌나? 아니면 시장 전체 조정인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나?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인가? 내 비중은 감당 가능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냥 무섭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확인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확인할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계속 같이 나올 겁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올 거고 HBM에서 더 보여줘야 한다는 말도 나올 겁니다. 2나노 파운드리 기대가 붙을 수도 있고 TSMC와의 격차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가격 상승률 둔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샀다는 날도 있고 팔았다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같이 움직이면 너무 힘듭니다. 삼성전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모든 뉴스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큰 흐름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흐름을 봐야 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이어지는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실제 가격으로 연결되는지, D램과 낸드가 같이 회복되는지,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2나노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지,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는지 이런 조건들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깨지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식에서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버티는 고집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기다림은 투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해요? 정답을 하나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산 가격이 다르고 비중이 다르고 투자 기간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손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있습니다. 내 기준을 적어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흔들릴 때 다 사라집니다. 종이에 적든 메모장에 적든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적어보세요. 삼성전자를 샀다면 왜 샀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AI 메모리 때문에 샀는지, D램 낸드 회복을 보고 샀는지, 장기 배당과 대형주 안정성을 보고 샀는지, 외국인 수급 회복을 보고 샀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지 이걸 적어보면 내가 투자한 건지 따라간 건지 보입니다. 그 다음은 기간입니다. 나는 이걸 며칠 보고 산 건지, 몇 달 보고 산 건지, 몇 년 보고 산 건지 정해야 합니다. 단기 관점으로 샀는데 장기 투자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장기 관점으로 샀는데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흔들려도 안 됩니다. 마지막은 틀렸을 때 기준입니다. 어떤 조건이 깨지면 줄일 건지 정해야 합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내가 본 투자 이유가 깨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어 놓으면 주가가 흔들릴 때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완전히 안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흔들립니다. 하지만 적어둔 기준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종목 이름 하나가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HBM, D램, 낸드, SSD, 2나노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연결되면 혼자 매일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은 쉬운 길로 갑니다. 오르면 좋아하고 빠지면 겁먹고 좋은 뉴스 보면 따라가고 나쁜 뉴스 보면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종목이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AI 메모리나 2나노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하루 조정이나 외국인 매도에 너무 공포로만 반응하는 건 아닌지부터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HBM도 봐야 하고 D램과 낸드도 봐야 하고 2나노 파운드리와 외국인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코스피 그름,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계좌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손실이 난다고 무조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이 난 뒤에 기준 없이 물타기하고 겁나서 던지고 그냥 원금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도 오늘 주가 하나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르면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본 투자 이유가 살아있는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내 기간이 분명한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이걸 먼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종목을 찾기 전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기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도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고 작은 종목을 사도 기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주식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오늘 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내 계좌보다 먼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준부터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